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주에 스마트 돋보기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네네. 좋은 정보 좀 많은 분들께서 얻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로 먼저 문 열어주실 건가요? 이번 주는 뭐 조금 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시장 분석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뭐 말 그대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돈을 그러니까 차익형의 목적의 부동산이 아닌 수익형 목적의 부동산들.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면 뭐 상가라든지 혹은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일부 또 조금 더 확대한다라고 하면 뭐 빌딩이라든지 뭐 공장용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수익형 위주의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상업용 부동산을 볼 때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12년부터 상승을 해서 2017년 전체적인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일부 우리가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을 차지하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좀 큰 공단이나 이런 곳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죠. 뭐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2012년부터 상승했다라는 데 조금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리츠 회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 승인해주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들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장 큰 이 투자자라고 알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한 4조 5천 그러니까 국내 투자 규모로 보면 한 4조 5천 정도를 국내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외부 그러니까 외국 시장에 외국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한 8조 정도, 그러니까 8조 5천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조 정도가 2012년에 투자를 했었다라고 하면 2011년도에는 그 규모가 좀 배로 상승한 한 25조 정도가 물론 국내 부동산이 한 7조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해외 부동산이 이제 조금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시점들 그 가격대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조금 많이 상승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은 전체적인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현재 부동산은 조금 차익형 위주의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일부 금액을 투자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그 차익을 얻는 그런 투자를 했었다라고 하면 점점 더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차익형의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익을 내기 위한 투자를 해서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부동산을 선호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폭들은 아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민간도 기업에서 전부 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 일부 그러니까 개개인의 소비자들도 조금 더 상업용 부동산에 조금 더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민간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오피스텔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오피스텔 공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투자 중에서 조금 잘못하는 투자들 중에 하나가 뭐 일부 신도시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공급받으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 공급이 좀 늦어졌다. 내가 발빠르게 서두르지 못해서 공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자, 꽝 대신 닭으로 꼭 오피스텔을 사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오피스텔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은 무조건 오피스텔과 주택은 좀 아파트랑은 좀 다른 형태죠. 아무래도 조금 더 상업용 시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변 지역의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서 들어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신도시의 네임밸류를
수익률을 따라서 무조건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신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업무 시설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일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일자리들이 얼마나 이 지역에 잘 공급이 되고 그 일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조금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아무래도 수익형,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우리가 접근할 때 조금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중에 조금 더 규모가 큰 것들은 우리 이제 뭐 관심들이 상당히 많았죠. 소호 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빌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거래 현황과 투자의 위험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더 상승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시 내에 있는 이런 빌딩을 볼 때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 너무 수익형 위주의 접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형 위주를 너무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물 연수에 따라서 앞으로 이 건물이 개증축됐을 때의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수익률은 너무나 잘 나옵니다. 뭐 한 6%, 7%대의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빌딩인데 결국 연수가 돼서 전체적인 개증축이 필요한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이 나중에는 토지의 모양이 좋지 않아서 지금에 있는 비율로 수리를 해봤자 똑같은 비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토지의 효용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빌딩들을 살 때는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지의 형태도 조금 고려를 하시고 내가 한번 이 증축한다, 내가 한번 개축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조금 더 이런 빌딩들은 생각을 해보시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투자처, 아무래도 뭐 빌딩이라든지 오피스텔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차익형 시장이 조금 얼어붙는다라고 하면 역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부동산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정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으로 앞으로 부동산이 아파트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 우리 부동산 소비자들은 조금 더 작은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더 늘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익이라는 건 나중에 매도했을 때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더 덜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 주머니가 조금 더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조그만 주택, 그러니까 내 조그만 소자본으로 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조금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소형주택의 인기가 앞으로 조금 더 계속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규모가 큰 빌딩들은 아무래도 대출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이런 소형주택들은 근저당 비율이 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졌을 때 높은, 만약에 30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한 10억 정도의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소형주택 한 3억짜리는 거의 절반인 한 1억 5천 정도가 이제 대출이 껴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대출이 많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이제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 원가 대비해서 우리가 원가를 손해보면서 이익을 낼 수는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대출 이율의 상승이 전체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밀접하게 봐야 되는 부분으로 오늘 상업용 부동산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